오브젝트 4번입니다. 여기는 문자랑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네요. C60 색상 C60으로 해두고 그리드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이 부분이죠. 자, 아이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을 사용해서 스트로크 이 위치에 만들고요. 스트로크 이렇게 설정하고 이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라운디드 렉탱글 툴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달러 표시 있죠? 이거는 텍스트로 S를 적어서 라인 하나 가운데에 넣으시면 되는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글리프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타임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글리프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달러 기호가 있는데 이 달러 기호의 모양은 폰트 따라갑니다. 폰트마다 이 달러 모양이 달라요. 맑은 고딕 말고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베바스 폰트 있죠? 베바스. 자, 이 폰트를 한번 보시면 달러 기호가 이런 모양입니다. 얘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자, 이런 모양이 바로 나오죠. 자, 얘를 사용해서 위치시켜주고 오브젝트 익스펜드 시키고 이거랑 뒤에 있는 원이랑 이제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좀 마지막 아이콘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텍스트도 같이 만들어서 가져가겠습니다. 타입 2 색상 확인하시고 자, IoT죠. IoT 컨트롤 T 베바스 폰트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죠? 요거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5를 좀 사이즈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줄여주면 되겠네요.
원그룹. 다음 한글은 맑은 고딕 한번 넣어보죠. 맑은 고딕 볼드 하겠습니다. 여기도 볼드긴 하지만 스트로크에도 색상 좀 넣어서 조금 더 볼드하게 가져갈게요. 자, 얘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해서 여기는 여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D,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는 020 날려버리고 020 맑은 고딕은 아니네요. 여기도 한 베바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베바스. 여기도 지우고 클라우드. 이거는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수정을 하고요. 확장을 한 번에 묶어서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익스펜드 합쳐버리고, 색상은 C 60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한 번에 가져갈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위치 잡아서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같이 가져오면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에는 아우토그로우 효과, 그리고 글자 부분에는 그림자 효과 따로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가져오시고, 저는 여기서 이왕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그냥 분리하겠습니다. 자, 글자 부분 컨트롤 J 잘라내기 하고, 또 아이콘 또 따로 컨트롤 J로 잘라낼게요. 자, 물론 일러스트 가서 여러분들은 다시 가져오시고요. 자, 원본은 숨기고, 텍스트 부분은 그림자죠. 여기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클릭. 자, 그림자 위치. 자,
잡아주시고, 다른 부분에도 그림자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해제하시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 하나 넣어주고, 자, 텍스트 부분 위치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아이콘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C60으로 했었죠. C60. C60보다 조금 더 블루 톤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퍼시티 확 올리고요. 스프레드, 사이즈, 색상이 좀 더 진하게 해볼게요. 색상을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색상 넣어보겠습니다. 오퍼시티 좀 올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블렌딩 모드도 한번 넣어볼게요. 스크린, 오버레이, 스크린으로 하고, 효과를 다시 보니까 여기는 그냥 노멀로 했네요. 자, 노멀로 하고 조금 더 선명해 보이게 오퍼시티는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텍스트 뒤에 있는 여기 텍스트 상자는 여기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색상은 안 나와 있지만 아이콘 색상이랑 비슷하게 60으로 하죠. 60으로 하고 우선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하나 만들고,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투명해지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필 컬러에서 베이직에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앵글 값이 180도네요. 180도를 해야 여기 오른쪽의 색상에서 왼쪽으로 점점 투명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여기 동그라미 영역만큼 빠지게 엘립스 툴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서브트랙 프론트 쉐입 선택한 다음에 원을 적당히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빼주고요. 딱 빠졌죠? 원의 위치도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자, 보세요. 사각형에서 원의 크기만큼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를 블렌딩 모드 변경을 좀 해야겠어요. 자, 여기서 이건 아니죠? 라이튼으로 하고 오퍼시티 줄여볼게요. 스크린, 리니어 타치 괜찮고요. 오버레이, 하드라이트, 비비드라이트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드라이트로 해볼게요. 저는. 그 다음에 얘 복제합니다. 복제해서 아래로 내려주고 배치하고 크기 이렇게 또 수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제하고 여기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텍스트 배치를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4번도 완성을 했어요. 가지시사항 5번 오브젝트입니다. 5번 오브젝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부분, 여기 표 만들기죠. 표 만들기. 표 만들기는 보통 인디자인에서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일러스트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영상에서 일러스트로 거의 모든 걸 하는 걸 알려드렸지 인디자인으로 작업하는 건 하나도 알려드리지 않았죠. 인디자인은 오로지 재단선 작업, 그리고 비번호 작업만, 출력 작업만 인디자인에서 했지, 여기 있는 내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인디자인으로 하는 걸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 만드는 것도 일러스트로 알려드릴 거고요. 일러스트에서 이 표 만드는 기능도 꽤나 쓸모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거든요.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부터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완성 도면에서 그리드에 올려서 만들어 볼게요. 타입 툴 텍스트 입력할게요. 요쯤이죠? 여기다가 글자 입력하고 신청 인원, 정렬은, 글자 정렬은 왼쪽 정렬로 해주세요. 컨트롤 T. 자, 여기 폰트는 맑은 고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고딕 말고, 그 다음 많이 쓴 게 함초롬 도둠이거든요. 함초롬, 도둠, 볼드. 괜찮네요. 크기는 10이고요. 13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13. 12가 괜찮겠네요. 12. 자, 배치부터. 자, 이렇게 대충 내려주고. 자, 하나 더. 목재. 요즘. 여기는 선착순 150명. 함초롬 도둠 말고 여기는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레귤러, 라이트, 세미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크기는 11. 맑은 고딕 아니네요. 함초롬, 다시. 함초롬, 레귤러. 여기 이렇게 할게요. 10으로 다시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얼라인 패널에서 여기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괜찮죠, 지금? 한번 복제해서 내려볼게요. 하나 내리고, 또 컨트롤 D로 하나 더 내리고. 괜찮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자, 이렇게 복제해 두고 이제 내용부터 입력합니다. 여기는 폰트를 바꿀게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볼드가 아니고 그냥 레귤러.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 가로 부분을 11로. 신청서 제출. 그리고 다시 한번 배치. 여기 두 개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폰트가 10으로 했는데 10이 좀 작게 느껴져요. 11로 한번 다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 자간을 다시 좁혀주고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도 자간 줄여주고 이 정도 됐습니다. 이제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일러스트에서 표를 쉽게 만드는 툴은 여기 렉탱귤러 그리드 툴입니다. 요거 아이콘 더블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가로 세로라서 크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여기 네 번째, 세 번째 칸, 여기가 이제 줄각 칸에 해당합니다. 도면 보시면 세 칸이고요. 그다음에 줄은 여기 합쳐진 거를 다 계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입니다. 여기에 줄이거든요. 줄을 적으실 때 7줄이라고 7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씩 빼주셔야 돼요. 6, 그다음에 3칸이지만 1을 빼서 2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다가 그려야 되죠. 여기서 자, 여기까지. 너무 그리드 보면서 딱 맞게 그리지 마시고 약간 넉넉하게 가로를 넉넉하게 빼주세요. 자, 말씀드렸죠? 채우는 것보다 지우는 게 쉽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라인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스트로크를 검정으로 자, 이거 말고 자, 요거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 직접 선택 툴 사용을 해서 자, 여기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와야 되죠. 그 다음 여기도 확 옮겨서 자, 여기까지. 그 전체를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동시키고 여기 좀 너무 좀 좁아 보여서 오른쪽으로 좀 여기까지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의 굵기가 1로 되어 있거든요. 스트로크 0.7 조금 더 얇게 뺄까요? 0.5 0.5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 칸을 합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합치기란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 여러 개의 줄을 하나로, 여기도 여러 개의 줄을 하나로. 이거는 쉐이프 빌더 툴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쉐이프 빌더 툴 클릭하시고 자,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싹 드래그 해서 합쳐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쳐주고 이렇게 합쳐주고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합쳤음에도 굉장히 넓거든요. 조금만 좁혀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좁혀줄게요. 선택 툴로, 직접 선택 툴로 이 정도만 딱 잡아주고 방향키로 자,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전체 표를 조금 더 자, 이 정도까지 빼주고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 표를 사용을 해서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텍스트 입력할 때도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을 하면 이 타입 툴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제 구분이라고 만약에 입력을 해야 된다면 구분 입력하고 또 직접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표 정 가운데 이렇게 싹 이동을 시키고 또 밑에다가 이렇게 복제해서
또 내리고 또 정 가운데 맞춰주고 또 이렇게 복제해서 내리고 자 이런 걸 반복을 하실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입 툴을 사용을 해서 여기 표에 패스에 가까이 딱 되니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싹 바뀌죠. 패스에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여기 각 칸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 라인이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의 라인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건데 여기를 싹싹 끊어가지고 한 칸을 따로 이제 다 분리를 시켜주는 걸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잘 보세요. 얘를 그룹을 한번 해제를 시켜볼게요. 언그룹. 자, 보시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는 거 보시면 라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각 칸으로 따로 생성된 게 아닙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주고 지금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각 칸을 이제 분리를 시킬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글자 입력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쉐이프 빌더 툴 선택하고요. 자,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각 칸 하나씩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는 거 보이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나씩 일일이 해서 따로따로의 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씩. 기억 안 나면 뭐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했어요. 자, 이제 분리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룹 풀고. 자, 아까랑은 다르죠? 각 칸이 진짜 따로따로 상자인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이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어떤 개체를 만드는데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그룹을 묶을게요. 그룹.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하고 그냥 클릭해서 적지 말고 어떻게? 자, 패스에 가져가서 클릭.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 입력합니다. 9분. 글자 입력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금방 보이던 그 라인, 패스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요 라인이 필요한데 금방 그 기능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패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 패스를 따로 복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복제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보다 얘를 컨트롤 C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컨트롤 F로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어느 방법이 더 쉬울까요? 저는 후자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우선 컨트롤 C, 컨트롤 F로 한번 하기로 하고 복제만 해두겠습니다. 글자 입력할게요. 자, 패스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죠? 우리가 요 상자, 요 칸 안에다가 바로 이제 글자를 딱 맞게 입력을 할 거란 뜻이에요. 자, 클릭. 자, 부분. 글자 빠르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개체. 신경 쓰지 말고 글자 뭐 크기, 정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력합니다. 자, 글자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는 여기 보시면 상자에 빨간색으로 더하기 버튼 보입니다. 그죠? 글자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크기랑 폰트 다 재설정할 거예요.
글자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선택해서 크기를 줄여볼게요. 10. 여기 보시면 구분이랑 시간이랑 내용 이런 부분들은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on그룹. 자, 여기랑 여기는 똑같잖아요. 크기가. 여기는 10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대신 볼드로 하면 좋을 것 같죠? 함초롬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함초롬, 도둠, 볼드. 그다음에 자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게 글자가 상단 위로, 왼쪽 위로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글상자, 네모난 글상자 정 가운데 와 있지 않아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옵션 바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위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에 에어리얼 타입에서 센터로 지정을 해주시면 정 가운데로 갑니다. 그 다음 개체, 강연, 폐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센터 해주시고 크기는 10보다 더 작게 9로 해볼게요. 여기도 함초롬, 레귤러. 자, 여기 시간 부분에는 왼쪽 정렬 맞고요. 그 다음에 맑은 고딕, 그리고 크기는 9, 8. 그 다음에 센터로 지정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 자간 좀 수정해야겠네요. 자간. 여기도 8로 한번 해볼게요. 8. 여기를 9로 하죠. 자, 이렇게 텍스트는 어느 정도 입력을 했고요. 이제는 똑같은 위치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라인 있죠? 라인을 컨트롤 F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렬을 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텍스트를 좀 위로 올릴게요. 위로 살짝.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좀 이동. 여기도 오른쪽으로 좀 이동. 글자가 조금 더 작아도 될 것 같거든요. 7.5? 7.5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 됐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라인 있죠. 테이블에 필요 없는 라인은 직접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잡아서 딜리트 시켜주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자, 여기 가서 여기를 잡아서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요. 여기 길이가 길죠? 이런 부분은 포토샵에서 그냥 이런 부분을 날리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죠? 자, 이렇게 이 끝부분은 포토샵에서 날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좀 굵은 라인 있죠? 위아래랑 여기 가운데 이거는 요 위에다가 라인을 하나 더 굵게 그냥 그려버리면 됩니다. 여기 선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라인 툴 사용을 해서 여기서 따라서 쭉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블랙으로 넣고 1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훨씬 굵죠? 여기도 위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덮어버립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표 만드는 거 끝났어요. 몇 번 더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확장시키고요. 익스팬드.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포토샵에 가져가도 됩니다. 포토샵에 가져가서 컬러 오버레이 하셔도 됩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하죠. 요거 컨트롤 C 해서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위치 잡고 이거 스마트 오브젝트 말고요. 그냥 픽셀로 붙여넣을게요. 네, 바로 컬러 오버레이 흰색 컨트롤 T 자, 그 다음 이 표에서 긴 부분을 지우기로 했었죠? 자, 네모 막기 툴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딱 잡아서 딜리트 레이어가 어디 갔죠? 요거네요. 자, 요거를 표로 가죠, 표. 자, 여기를 자, 이렇게 딜리트로 날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표까지 입력을 했어요. 가 지시사항 3번입니다. 태극마크만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일단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이제 흰색이 아니라 아예 영역을 빼주셔야 됩니다. 태극마크 만들 때 세 가지 암기하라고 했었죠. 86, 35, 30. 자, 원을 하나 크게 만들고요. 자, 요게 100% 기준이 되는 원입니다. 얘를 스케일 툴 사용을 해서 더블 클릭 86이었죠. 86으로 하나 카피. 자, 오브젝트 색상 변경하고요. 자, 요거를 3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붙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붙이고 자, 이렇게 붙이고 색상 바꿔가면서 또 하나는 중앙 아래에 복제해서 중앙 아래로 딱 붙이고 여기도 색상 변경 이렇게 그다음 다시 검은색 기준이 되는 원 스케일 더블 클릭 이제는 35 자, 카피 색상 변경 색상 안 보이니까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기는 2개를 만들 건데요.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얘를 이동시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그리고 복제해서 또 왼쪽으로 하나.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30도로 회전하는 거죠. 2개 선택해서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 30. 자, 프리뷰 체크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다시 프리뷰 됐습니다. 오케이. 회전시켰어요. 그 다음 컨트롤 Y로 윤곽선 모드로 변경하고요. 왼쪽에는 라인 2개, 오른쪽에는 라인 1개 움직여서 딱 맞게 교차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라인 여기죠. 여기서 왼쪽 조절점만 움직여서 이 라인에 딱 붙여줍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붙여야 돼요. 확대해서 보라고 했죠. 정확하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 가까이 있는 라인 여기 잡아서 왼쪽 조절점 붙이고 3개의 라인이 다 만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설퍼요. 어설퍼. 다시 조금 더 조절해서 자,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차라리.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확 뒤로 뺐다가 다시 만난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만났죠. 3개 다 만나는 지점. 자, 요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좀 와리가리 하면서 여기는 하나, 오른쪽에는 하나. 볼게요. 확대해서 안 만났죠. 안 만났죠. 다시 확실히 확 만나야 돼요. 자, 만났습니다. 2개나 만났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Y. 자, 이제 쉐이프 빌더 툴 사용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빨간색부터 지정할게요. M100, Y80. 자, 빨간색이 여기 이렇게 드래그. 자, 꼬리를 어떻게 다느냐? 자, 이렇게까지 이어줄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쫙 빼주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이렇게 이어주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파란색 C100, 70, 20, 40.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합치고 여기는 아닙니다. 잘못했네요.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합치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빼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것까지 깔끔하게 빼버리세요. 여기도 빼버립니다. 자, 그룹으로 한번 컨트롤 G 자, 묶어주시고 됐습니다. 태극마크 완성이에요. 스트로크는 포토샵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컨트롤 V로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크기 줄이고 회전 조금 시킬게요. 회전 시켜서 배치. 손가락 끝부분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합니다. 여기 각 기술도 만들어 왔어요. 우선 잘 안 보이니까 다 스트로크를 일단 넣을게요. 스트로크, 컬러, 흰색. 아웃사이드 4 괜찮죠? 그 다음에 태극 부분에도 이거 복제해서 바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극 부분에는 조금 더 스트로크를 굵게 넣을게요. 여기는 7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넣고요. 배치를 다시 한번 좀 크기 줄여야겠네요. 크기 이렇게 줄이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 과학기술도 같이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크기 이 정도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 더 작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빠진 거 없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손가락 좀 이상합니다.
그 손가락에 자 엄지를 잘라내서 위로 올렸는데 아마 그림자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지워주면 되죠. 자, 이게 일반 레이어니까 지우개 툴 사용을 해서 자, 이 부분을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를 또 위치를 변경해야겠네요. 아니면 얘도 자, 이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여기 잘라내서 이 정도 라인이었단 말이죠. 얘도 잘라내서 컨트롤 J 쑥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엄지 레이어. 자, 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또 클리핑 마스크 싹 해주고. 자, 요러면 되겠네요. 요 라인도 같이 가져오는 작업. 자, 그 다음. 요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색상이 조금 흐릿해 보이는데, 텍스트가 여기였죠. 여기 배경 위로 올려야 됩니다. 레이어 배치를 다시 해야겠네요. 레이어를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조금 더 그림자랑 선명해졌죠? 이런 배치.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 뭐 그림자 여기는 괜찮고 빠진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졌네요. 그리드 숨김 처리해 주시고 이제 저장해서 인디자인에서 재단선 작업. 비번호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비번호 안 넣는다고 해서 실격은 아니지만 조금의 감점은 있습니다. 자, 도면 17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ause baby,